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무서운 이야기는 나름 섭렵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보고 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신기하고 무서웠던 건 항상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과는 시대가 달랐을 때 겪었던 내용은 확실히 일반 괴담과는 다르죠. 이번 이야기도 공포학과 학생분의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저희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는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는 고립된 마을에서 사셨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저도 들은 적은 없지만 득골이라는 곳 근처에서 사셨죠. 마을이 어찌나 동떨어져 있는지 읍내나 시내로 나가려면 반드시 산 골짜기를 넘어야 했대요. 그런데 항상 마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밤이든 낮이든 절대로 혼자서 그 골짜기를 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아무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몇 감으려고 마을 밖 시냇가에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서울로 일을 보러 가신 날이었는데 유독 그날은 집에 안 가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시간이 늦어지자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갔고 혼자 남아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고 있었죠. 그러다 주변을 보니 벌써 어두컴컴해지고 산이라서 그런지 해가 빠르게 지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산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서 빠르게 집으로 가게 되었죠. 점점 어두워지니까 그제서야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충고가 생각나시더래요. 급한 대로 뛰기 시작했는데 저 앞에서 웬 아저씨 한 명이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어서 빨리 뒤쫓아가서 같이 마을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아저씨를 보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분명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 아저씨의 허리가 전혀 굽혀지지 않더랍니다. 게다가 아무리 뛰어도 그 아저씨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같이 가요! 소리를 질렀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더니 그대로 뒷걸음질로 뛰어오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냅다 달리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근처에 있는 삼촌 집이 생각났죠. 일단 뛰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고 집이 보이자마자 삼촌! 소리를 질렀죠. 놀란 삼촌이 집에서 뛰어나와서는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그 남자는 뒷걸음질로 할머니를 쫓아오고 있었고 그때부터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삼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차 삼촌 집에 가까워졌는데 삼촌 뒤쪽으로 삼촌의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불이 다 꺼져 있는 집이요. 그때 문득 생각나더랍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셨다는 걸요. 시겁해서는 뒤를 돌아보니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남자와 앞을 보니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손짓하고 있는 삼촌이 보였죠. 머리가 하얘져서는 다른 길로 도망을 쳤는데 누군가 마치 옆에서 속삭이듯 말하더랍니다. 똑똑하네? 그 말이 들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아직도 산골짜기에 누워있더랍니다. 새까만 숲을 헤집고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절대로 혼자서 득골은 안 가셨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가자고 해도 어른들이 없으면 그곳은 아예 가지 않으셨죠. 연세가 70세가 훌쩍 넘으셨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할 때면 섬찟하신다고 말하시더군요.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섭죠. 이번 이야기를 녹음하면서 제 나름의 상상을 해봤는데 뒷걸음질로 뛰어오는 걸 보면 과연 도망을 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여쭤보면 항상 산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안에 불빛이 전혀 없었고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귀신이 많을 수 있겠죠.
실제로 산에 귀신이 많다고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만 해도 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기는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